안녕하세요. 프로토러너입니다. 금일 경기 분석을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토러너에서는 매일 개별 경기들을 세세히 분석하여 올려드립니다. 분석글은 포스타입 어플에서 구독만 하시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또한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 아래 포스타입 채널 링크가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 SK는 시즌 전체 12승 10패로 5할 이상을 유지하며 경기 운영에 안정감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평균 78.2득점 73.6실점으로 득실 밸런스가 비교적 탄탄하고 특히 실점 억제력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9승 12패로 순위 경쟁에서 다소 밀려있는 흐름이고 평균 80.2득점 79.4실점으로 공격에서의 생산성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에서 허용이 큰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페이스 경기 템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SK는 69.4로 비교적 느린 템포를 유지하며 한 포지션의 완성도를 높이고 수비로 경기를 잠그는 성향이 강합니다. 서울 삼성은 71.6으로 SK보다 빠르게 가져가는 편인데 템포가 빨라질수록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장면이 더 자주 나오는 팀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매치업은 결국 SK가 본인들의 페이스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삼성이 템포를 올려 변수를 만들 수 있는지로 구도가 정리됩니다. 지표상으로는 SK가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구조에 가깝고, 삼성은 잘 풀리면 점수는 나지만 흔들리면 실점이 커지는 구조라는 차이가 명확합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서울 SK가 3승 2패, 서울 삼성이 2승 3패로 SK가 근소하게 앞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득실 구조입니다. SK는 최근 5경기 평균 75.8득점 69.8실점으로 득점이 크지 않아도 실점 억제로 승부를 가져가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공격이 폭발하지 않아도 수비로 경기를 잡아내는 팀 컬러가 최근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서울 삼성은 최근 5경기 평균 78.8득점 74.2실점으로 공격에서의 득점은 SK보다 높은 편이지만 실점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득점이 많아 보일 수는 있으나 경기 흐름이 한번 넘어가면 수비에서 연속 실점이 발생하며 추격이나 역전 구간에서 힘이 빠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상대에게 흐름을 빼앗겼을 때 삼성은 수비로 끊어주는 능력이 떨어져 한 번에 점수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인 SK가 초반부터 템포를 조절하고 수비 강도를 유지한다면 삼성의 외곽 생산성이 평소처럼 나오더라도 전체 점수 효율은 크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삼성 입장에서는 1쿼터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득점 페이스를 높이고 수비보다 공격으로 흐름을 밀어붙여야만 승산이 생기는 매치업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팀 전력과 운영 완성도 측면에서는 서울 SK가 우세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시즌 성적 7승 15패로 리그 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전반적인 전력 안정성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평균 74.5득점 78.9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뚜렷한 강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 정체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을 주도하기보다는 상대 흐름에 끌려가는 장면이 많다는 점이 구조적인 약점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시즌 14승 8패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평균 74.7득점 71.6실점으로 KBL 특유의 저득점 환경에서 매우 안정적인 수비 지향형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폭발적이지 않지만 실점 억제 능력이 리그 상위권 수준이고 경기 운영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택이 강점입니다. 특히 접전 상황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며 승부를 가져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한국가스공사 2승 3패, 안양 정관장 3승 2패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경기 내용의 질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평균 77득점 79.4실점으로 득점이 소폭 올라오긴 했으나 실점도 함께 증가하면서 승패의 기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풀리지 않는 날에는 70점 초반에서 정체되고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연속 실점으로 흐름을 내주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안양 정관장은 최근 5경기 평균 75.6득점 80실점으로 실점 수치만 보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일부 경기에서 상대의 외곽이 터진 영향이 컸고 전반적인 경기 운영 자체는 여전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특히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는 실점 억제가 확실히 이루어졌고 패한 경기에서도 큰 점수 차로 무너지는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가스공사는 경기 내용 대비 결과가 불안정하고 정관장은 결과 대비 경기 내용이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팀 전력과 시즌 누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안양 정관장이 분명한 우위에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시즌 8승 6패로 중상위권에 위치한 팀이며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가 비교적 잘 잡혀있는 팀입니다. 평균 득세트 25, 평균 실세트 24.5로 큰 기복 없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공격 성공률과 블로킹 지표에서 리그 상위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승 흐름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중간 패배가 섞이는 점에서 절대적인 강팀이라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면도 존재합니다. OK저축은행은 시즌 8승 7패로 현대캐피탈과 거의 유사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득세트 24.1, 평균 실세트 24.2로 세트 득실 균형은 나쁘지 않지만 접전 상황에서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세트 운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에서는 현대캐피탈이 3승 2패, OK저축은행이 4승 1패로 OK저축은행이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OK저축은행의 승리 중 상당수는 풀세트 접전 끝에 나온 경우가 많았고 세트당 경기력 기복이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평균 득세트 25.5, 평균 실세트 25.4로 수치상 큰 차이는 없지만 패한 경기에서도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보다는 접전 양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홈 경기 기준으로는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비율이 높아 경기 흐름을 먼저 가져가는 능력은 여전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최근 흐름만 단순 비교하면 OK저축은행이 앞서 보일 수 있으나 경기 내용의 안정성과 홈 경기 변수까지 고려하면 흐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시즌 전체 흐름과 기본 전력 구조만 놓고 보면 현대캐피탈이 소폭 우세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흥국생명은 시즌 7승 8패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나 세트 득실 구조를 보면 경기력 자체는 승패 대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평균 득세트 25.1, 평균 실세트 24.3으로 세트 경쟁력은 리그 평균 이상 수준이며 접전 상황에서도 완전히 무너지는 경기보다는 흐름을 끝까지 끌고 가는 형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6승 9패로 흥국생명과 비슷한 승률을 기록 중이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평균 득세트 24.3, 평균 실세트 24.8로 세트 실점 비율이 다소 높고 특히 연속 실점 구간에서 흐름을 끊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후반 집중력과 흐름 유지 능력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한 팀입니다. 시즌 구조만 놓고 보면 두 팀의 승수는 비슷하지만 경기 안정성과 세트 운영 완성도에서는 흥국생명이 조금 더 앞서는 구조입니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흥국생명은 3승 2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세트 24.9, 평균 실세트 24.3으로 큰 기복 없이 세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패배한 경기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리는 양상보다는 접전 양상이 많았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5경기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평균 득세트 25로 수치상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득세트보다 실세트가 크게 늘어나며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트 중반 이후 리시브 흔들림과 연결 플레이 불안으로 인해 연속 실점이 잦았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두 팀의 컨디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산 KCC는 시즌 13승 8패로 상위권 경쟁을 유지 중인 팀입니다. 평균 득점 78.3점, 평균 실점 77.9점으로 수치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수비 안정성과 경기 운영 완성도가 높은 팀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의 경기 템포 조절 능력과 수비 집중력은 KBL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고양 손호는 시즌 8승 14패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득점 76.5점, 평균 실점 76.3점으로 표면적인 수치는 나쁘지 않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기복이 매우 큰 팀입니다. 특정 경기에서는 높은 득점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격 효율과 외곽 생산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부산 KCC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매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85.2점, 평균 실점 78.8점으로 시즌 평균보다 공격 생산력이 크게 상승한 모습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득점 루트가 외곽과 인사이드를 균형 있게 활용되면서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 손호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평균 득점 77점, 평균 실점 78.2점으로 득점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기 중반 이후 공격에서 막히는 구간이 잦습니다. 특히 외곽 성공률 저하와 함께 공격 템포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 전력 구조만 놓고 보면 안정성과 완성도에서 부산 KCC가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한 데이터만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며 더욱 자세한 정보와 최종 예측 결과는 포스타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링크는 저희 채널 프로필 아래 혹은 해당 영상 댓글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포스타입 채널의 모든 개별 분석글은 구독만 하신다면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구독 또한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